직위원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심우정이가 난 너무 얄밉지만 심우정은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 네. 직위원 판사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일들 그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보고 나서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직위원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하고 저기 뭐야 윤석열에 대해서 네. 그리고 검찰이 진행자 교체해야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우려를 대신 전달하는 그거 전혀 걱정하지 마. 지금요 저 내란죄에 관한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이거를 증거에 의해서 그거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죄 판결을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실상 유죄 판결 내린 거거든요. 공소 기각을 노리는 거죠. 뭐 절차상 하자가 뭐 있을 때니까. 그런 게 불가능,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워낙 황당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 근데 그게 본안 판결에서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전혀 저는 그거는 0%의 가능성도 없어요. 1%가. 그러면 지금 현역 의원은 아니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도부에 대선도 활동을 하시니까 여쭤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일부는 직위원 탄핵해야 된다. 지금 이미 공수처 수사는 들어가야 아니 지금 이런 거예요. 탄핵해봤자 기각돼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판단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운이가 탄핵하자고 할지 몰라도 제가 탄핵을 좋아하는 분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웬만한 탄핵을 다 사유가 없으면 했다가 기각당하면 탄핵을 추진한 쪽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탄핵의 권한이 국회에 있지만 남발하면 안 돼요. 그럼 탄핵이라는 제도가 희화화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괴롭히기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탄핵 사유를 분명히 조각해서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을 때 물론 반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예를 들면 그래서 심우정이가 난 너무 얄밉지만 심우정은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 지금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건 사실 그거는 쟁점이 있을 수 있고 그 판단을 대법원에 구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탄핵이란 제도는 너무 명백하게 끈해나 윤석열처럼 이럴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도 정권 교체된 이후에 여당이 된 민주당이 직위원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조직에 속한 어떤 특정인이 어떤 잘못된 예를 들면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 더 우선할 거냐 아니면 그 자를 응징하는 행동할 거냐 이런 선택의 여지가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도 개혁은 시간이 더디고 특정인을 응징하는 게 훨씬 더 소구력이 있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제도가 합당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보복이나 복수로 보여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보면 답답한데 왜 국회나 이런 데서 제대로 안 돌아가느냐의 상당 부분은 여러 양면이 있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내란 수괴는 그 석방이 돼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범들은 지금 구속돼 갖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인정을 하냐 분노를 어차피 하는 거죠. 평생 무기징역으로 징역을 살 사람이니까 그냥 마지막 소풍 즐기라고. 지금 뭐 요즘 탈옥해서 한 50여일 지났는데 곧 들어갑니다. 뭐 그러긴 뭐 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어차피 남았고. 정권 바뀌면 또 그리고 정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바퀴 나와 있는 게 사실은 대선에 도움이 솔직히 이건 내가 정략적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략적으로도 저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또 보수가 동정 여론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활보하고 나대고 김건희가 자꾸 언론에 노출돼서 야 지금 어디 쇼핑 갔다 더라 저거 어디 감옥 안 가냐 이런 분노가 치받치는 게 훨씬 더 심판 정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죠. 그 헌법 84조 얼마 전에 TV조선 단독으로 대법원장 지시로 헌법 84조를 대법원이 재해석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죄가 아니면 이제 재직 중에 형사 소출 당하지 않는다. 이게 84조인데 그 핵심은 소출을 재판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냐 아니면은 기소만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 왜 이런 검토 지시를 했느냐 이런 의문이 다른 재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 남아 있는 재판. 4개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이 되더라도 여전히 나머지 4가지 재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건 해석을 어떻게 내리는 거는 아직 최종 결론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할 때 대법원의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재판을 하게 하는 거냐 중단하게 할 거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위 있는 해석을 내려주지 않고서 니네 재판부가 하급심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직위원 판사 같은 사례가 또 생긴다고요. 어떤 사람은 재판을 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는 이건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재판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대통령 이 소추라는 건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건 저는 당연히 재판은 중단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지만 뭐 그런 판단들을 어떻든 재법원이 해석을 해줘야 하급심이 따라가지. 네. 직위원 판사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일들 그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추라는 표현에는 결국 정신이에요. 정신.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단어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벅부라지들이에요. 그 정신을 그 취지가 뭐냐? 적어도 현직 대통령이 재판받고 수사받고 그러지 않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직무에 그래, 충실하고 내란과 외환자가 아니면 그렇다면 그 정신은 설사 임기 시작 전에 여러 가지 재판에 연루되었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임기가 시작되면 이 사람이 국정 운영에 전념을 다하도록 모든 재판은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신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꾸 불안해하시는데 저는 뭐 다른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대법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전두환 노태우 그 공소시효와 관련된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때 판결 내용이 뭐냐면 헌법 84조 같은 경우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대한 부분이다. 대통령이 그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직책이 안정성을 예. 보장하기 위해서 84조가 제정이 된 거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재판까지 포함이 되는 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보장하는 거지. 뭐 수시로 재판정 불려 나가면 그게 어떻게 대통령 임무를 수행할 그렇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논쟁에 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이 논쟁할 수는 있어요. 결국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 해석으로 끝내야 돼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헌법은 모든 것을 최종심에서 유권 해석하고 결정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막 떠들다가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하니까 그렇죠. 조용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죠. 우리끼리 불안해하고 논란을 벌일 수는 있으나 대법원이 신속하게 그런 해석을 내려줘서 국가를 좀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또 무슨 음모야? 또 왜 이런 이게 불안해할 수는 있으나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렇게 대법원이 자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빨리 털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